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5일 오전 9시입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누구를 간판으로 내세울 것이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올해 50세인 한동훈 법무장관이 선거대책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이 선거를 민주당의 국회 독재를 타도하는 선거로 개념 규정을 하고 정면 승부하는 게 득표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에서 자기 지도자로, 즉 대통령 후보 1등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계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등 하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대중적 인기가 있고, 무엇보다도 한동훈 법무장관은 말을 잘 합니다. 정치에서 말은 중요합니다. 정치는 결국 말을 무기로 삼아서 권력을 잡는 행위인 것이죠. 또 문재인 정권 때 탄압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일종의 민주투사입니다. 최근에 한동훈 법무장관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해서 건방진 놈, 어린 놈 이렇게 욕설을 하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송영길 같은 사람들, 즉 문제 있는 민주투사들의 정체를 가장 간결한 언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부패 타락한 기득권 세력이고 운동권을 일종의 정관예우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운동권 정관예우라는 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아마 민주화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엉터리 민주투사들을 단죄하는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어제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지금 계속 민주당이 검사들을 탄핵한다니, 총장을 탄핵한다니, 방통위원장을 탄핵한다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면은 우리 정부도 카드를 하나 갖고 있다. 그것은 헌법 제8조에 의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 목적이나 활동을 하는 정당을 해산 청구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 그런 권한이 있다 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말은 어마무시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한동훈 법무장관이 보는 민주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 일종의 위헌 정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헌 정당을 해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해산시켜 달라고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9명의 재판관 중에 6명이 찬성하면은 해산이 됩니다. 2014년에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을 추종하는 정당이라고 해가지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통합진보당보다 지금의 민주당은 훨씬 더 왼쪽으로 가 있고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법, 근본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총선에서 저 범죄 도시에 가까운 더불어 범죄당인 민주당을 총선을 통해서
해산시켜버릴 수준으로 참패를 시키는 거죠. 총선에 의한 사실상의 정당 해산입니다. 이게 정석이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나선다면은 이번 총선은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민주당과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좌익 운동권 세력 출신들, 그 좌익 중에서는 김일성 추종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존재냐 하면은 한동훈은 첫째 타락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득권 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특권 세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 위에 군림해가지고 훈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의 표현대로 하면은 도덕 수준으로 우리 국민들 랭킹을 내면은 저 맨 꽁지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국민 위에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훈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혁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을 하려면은 법을 통하든지 선거를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한동훈 법무장관은 또 나이가 50입니다. 나이 50되는 사람이 6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민주투사 출신들, 그 중에서는 가짜가 대부분이죠. 를 향해서 이제 당신들의 무대는 사라졌다. 선거를 통해서 정리하자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은 표가 나올까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 독재 타도하자 이렇게 기치를 거는 겁니다. 국회 독재 타도하자. 사실상 이게 국회 독재입니다. 대통령의 독재만 나쁜 게 아닙니다. 국회 독재는 더 나쁘고 사법 독재는 더 나쁩니다. 국회 독재를 타도하자라는 기치를 내걸면은 한동훈 장관이 50이고 지금 40, 50대가 가장 반정부적인데 바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는 정면 승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국민의힘이 젊어지고 힘이 세져 보이지 않을까요? 30대 이준석 대표를 내세워 가지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이번에는 50대 젊은 50대를 내세워 가지고 패기만만한 한동훈을 내세워 가지고 총선에서 이긴다고 하면은 한동훈 장관은 자연스럽게 대통령 후보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한동훈을 위해서도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유민주 세력을 위해서도 절호의 찬스가 왔고 이때 한동훈이란 칼을 쓰지 않으면은 그런 찬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끝판에서 그 실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제가 국회 독재 타도 총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1948년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이던 트루만 대통령이 투표 한 달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13%포인트로 상대방인 공화당의 듀이 후보에 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큰 차이면 절대 좁혀질 수 없다 해가지고 여론조사기관은 추가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 것이 뻔하다 이거죠. 그러나 트루만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바닥부터 올라온 정치인이었습니다. 아주 투박하고 솔직하고 담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격대로 자신은 이제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다. 내가 도전자다 하는 입장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상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민주당 대통령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나는 사실은 여당 역할을 해보지 못했다. 내가 오히려 야당이다 하는 입장에서 내가 도전자다. 공격적인 그리고 서민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선거운동을 하니까 민심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이게 미국 역사상 최대의 이변으로 꼽힙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개표를 하고 있는데도 듀이가 트루만을 이겼다는 기사를 써가지고 배포해서 세계적인 오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선거판을 뒤집어버린 트루만의 전략이 바로 도전자 전략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닙니다. 야당이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국회에서 그리고 이 언론 환경 속에서 민주당한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집권당이라고 설정을 하고 우리는 야당이었다. 그러니까 국회 독재를 국민 여러분이 투표를 통해서 타도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면 표가 안 올까요? 그럴 수 있는 근거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다 만들어냈습니다. 요걸 가장 효과적으로 메시지로 전할 사람은 한동훈 법무장관 뿐이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